자, 그러면 바벨로 시작하는 ES6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진행할 현우입니다. 아시다시피 발표 제목은 바벨로 시작하는 ES6 플러스인데요. 사실 ES6에서 추가된 문법을 30분 만에 훑고 지나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문법보다는 이걸 실제로 어떻게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코드는 전부 일단 여기 GitHub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모콘 끝나고도 나중에 보실 수 있고요. ES6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미디엄에 제가 한 번씩 여기 썰을 푸니까 이걸 구독하시면 언제나 약기운 충만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요즘 자바스크립트 패티그란 말이 나올 정도로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이 대격변을 겪고 있는데요. 좋다는 얘기는 솔직히 많이 들었지만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그래서 일단 나중으로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런 분들, 특히 개발 흐름에서 아직 빌드 과정이 없는 분들께 제가 일단 좋은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빌드 툴이라고 하면은 보통 4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각각 의존성 관리자, 그리고 트랜스파일러, 또 작업 자동화 도구, 그리고 모듈 번들러가 있는데요. 우선 의존성 관리자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관리합니다. 내부든 외부든 뭐 전부 다요. 이게 버전 확인은 물론이고 이게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도구의 의존성까지 자동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만 하면 끝입니다. 예시로 뭐 npm, 보어, 그리고 모 분께서 파셨던 JSPM 등이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npm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파일러가 있죠. 트랜스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로 번역해주는 툴입니다. 역할은 컴파일러와 동일한데 차이점은 일단 아웃풋이 기계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가 나오는 게 그런 차이점이에요. 예시로 뭐 바벨, 커피 스크립트 이것도 트랜스파일러로 분류되죠. 그리고 뭐 트레이셔, 구글 클로저 컴파일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자동화 도구가 있죠. 이건 반복적인 작업, 그러니까 개발 흐름에서 막 git 커밋하고 뭐 여러 가지 이거 테스트 러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자동화해주는 도구예요. 예시로 뭐 걸프, 그런트 등이 있고 또 npm 스크립트나 git 훅 이런 것도 작업 자동화 도구로 분류하기로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npm 스크립트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듈 번들러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 모듈로 나눠진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한 번들 파일로 묶어주는 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C에서는 include가 있죠. 샵 include 그 꺽지 열고 std.io.h. 근데 뭐 이거는 실제로 C처럼 막 붙여넣기 하는 그런 식은 아니고요. 조금 더 모듈별로 독립된 네임스페이스를 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성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거 예시로는 브라우저 베리파이, 웹팩, 그리고 롤업 등이 있어요. 지금은 웹팩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조금 더 사실 가장 널리 쓰이거든요.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톰에서 이모콘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깃이그노 하나 있고요. 지금은 자,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여기 이 사이트처럼 소수 맞추는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뭐 지금 뭐 리액트 JS 같은 거 팔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기본적인 HTML하고 CSS는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style.css HTML하고 CSS는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원본 게임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뭐 시간 제한도 있고 죽으면 뭐 죽으면 팍 뜨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정도만 구현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코딩을 해봐야겠죠? 우선 여기서 콘솔을 켜고 npm init을 해줍니다. 이 커맨드는 간단히 말해서 npm 프로젝트를 초기화해주는 커맨드예요. 여기서는 뭐 일단 이름을 입력하고 안 돼? 이런 하고 버전, 설명, 엔트리 포인트 등등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뭐 저희가 지금 라이브러리로 npm 올릴 게 아니니까 일단 뭐 대충 하기로 하고요. yes.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스 다이렉토리에 index.js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저희가 소수 계산하는 프로젝트니까 실제로 이게 소수인지 알아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있어야겠죠? 우선 여기부터 작성하기로 하면은 아까 제가 문법 얘기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ES6 모듈 문법입니다. 간단히 뭐 export 펑션 is prim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함수를 이 모듈의 바깥에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함수 구문을 익스포트한 건데 사실 뭐 JS에서는 뭐 함수든 뭐 객체든 아니면 뭐 문자열이든 전부 다 그냥 값이니까 뭐 딱히 상관없이 전부 다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함수를 구현을 해야겠죠. 이제 구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세상에는 정말 놀랍게도 O1의 복잡도를 가진 소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구글링 알고리즘이요. 그래서 그냥 검색하면은 바로 이렇게 작은 소수가 바로 나와요. 자, 여기서 저희는 지금 게임에 쓸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100보다 작은 소수만 들고 오기로 합시다. 너무 큰 소수 들고 와봤자 막 2017이 소수인가 아닌가 이런 걸 맞추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죠? 뭐 여기서 간단한 뭐 ES6 문법이 계속 나올 건데 그건 지금 설명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뭐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이 문법을 바로 저희가 이게 문자열이니까 바로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리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이 저희가 뭐 프레임이 들어오면은 return number numbers has number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문자열을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set을 써야겠죠? set 리스트보다는 아무래도 set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 ES6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set을 써도 되긴 한데 여기서 아무래도 제가 그 불변 자료 구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import immutable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immutable JS 소스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et을 들고 올 건데 그냥 set을 들고 오면은 기본 ES6 set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iset으로 그 다음에 const prime numbers is iset prime number list dot trim dot split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보다 작은 소수의 셋을 얻었어요. 그럼 이것도 뭐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 저희가 지금 immutable JS를 쓰겠다고 선언은 했는데 제가 지금 다운을 안 받았잖아요. 뭐 소스가 있어야 뭐 이걸 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npm에서 다운을 받아옵니다. install save immutable 하면 이제 다운을 받아요. 제가 여기 save를 넣었잖아요. 이 save를 넣으면은 이 패키지 npm에서 이 package.json 파일에 의존성 선언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기 immutable JS가 들어가 있죠. 이제 이거를 npm에서 알아서 체킹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ndex.js 이걸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라이브 코딩을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 다 이제 뭐 딴짓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준비해 왔어요. 더 넣죠. 뭐 이 소스 자체는 특별한 건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그 GitHub에 올린 거 보여드렸죠? 한 번씩 훑어보시면 구조는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서 isPrime 함수를 어떻게 들고 왔는가? 이것만 좀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ES6 코드를 사용한 프로젝트를 코딩을 거의 끝냈어요. 끝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를 저희가 브라우저에 바로 입력시킬 수가 없어요. 이 브라우저가 이 코드를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뭐 ES6 문법 대부분 그러니까 const나 뭐 let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에러 펑션이나 이런 게 사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최신판에서는 다 지원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저희가 크롬만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저야 크롬만 쓰지만 뭐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ES5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ES6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언가, 그러니까 트랜스파일러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했죠? 바벨을 설정해 봅시다. 우선 프로젝트 루트에 .babel rc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바벨은 버전 6부터 그러니까 최신 버전부터 완전히 플러그인 기반으로 동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플러그인으로 구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 바벨 rc 파일에 모든 플러그인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걸 명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 바벨에서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ES6 문법만을 사용했으니까 ES6의 정식 그 이름인 ES2015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 저희가 바벨을 사용하니까 npm install save dev 바벨 core 그리고 바벨 preset ES2015 이거를 다운받습니다. 여기로 한번 다운받게 냅두고 그런데 바벨은 저희가 여기서 바벨을 사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파일 하나를 ES5 파일로 그냥 트랜스파일 할 뿐이지 여러 개의 파일 저희가 지금 여기서 index.js도 사용했고 isPrime.js도 사용했고 제가 직접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 immutable JS도 사용했단 말이죠.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지는 않습니다. 바벨은. 왜냐하면 이건 따로 잘 해주는 놈이 따로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었죠? 모듈 번들러. 자, 웹팩을 설정해 봅시다. 우선 프로젝트 루트에 webpack.config.js 파일을 만듭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설정 파일은 저희가 아까는 뭐 ES6도 쓰고 막 했는데 이 설정 파일은 노드가 바로 읽을 수 있는 파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럼 좀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ES5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 webpack.config.js 파일은 모듈 export에 객체를 반환해야 돼요. 이게 웹팩의 설정 객체가 되는데요.
우선 엔트리 필드가 있습니다. 엔트리 필드는 이 웹팩이 어느 모듈에서 그 트랜스파일링 아니지 번들링을 시작할지, 여기서는 index.js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배열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바벨 폴리피를 로드한 다음에 index.js를 로드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일을 엔트리 포인트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폴리피를 자동으로 로드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 필드. 아웃풋 필드는 번들링 된 파일을 어디에 놓을 건지를 정해줍니다. 근데 웹팩의 경우에는 이 파일을 번들링 된 파일을 하나의 폴더, 하나의 파일로 번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그 파일로 나누어서 이거를 좀 지연 로드하는, 레이지 로딩하는 그런 방식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웃풋도 단순히 그 문자열 하나로, 경로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패스는,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했더라. 네. 패스는 디스트라고, 알림은 bundle.js,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제가 정신이 없네요. 채팅을 확인을 못하고 있어. 그리고 이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module.loaders. 이 필드는 웹팩이 어떤 모듈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웹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듈 번들러예요. 여러 개의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건데요. 묶어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웹팩은 모든 소스 코드가 ES5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그냥 바로 넣으면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로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 로더의 경우에는 이 소스 코드를 바벨이 트랜스파일해서 이 웹팩에 넘겨주겠죠. 그러면 웹팩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는 다 까먹었어요. 로드는 이 로더가 어느 부분에 있는 파일에 영향을 끼칠지 이걸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npm 노드 모듈즈에 있는 npm 모듈들은 전부 다 ES5 형태로 그 트랜스파일링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바벨 로더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희가 작성한 start resolve 소스, 이 소스 디렉터리 밑에 있는 것만 그거 바벨 로더가 작동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그인즈, 플러그인즈는 이 웹팩에 들어갈 플러그인을 웹팩에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할지 결정하는데요. 여기서는 우선 따로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도 많지만 웹팩 자체에서도 제공하는 플러그인이 꽤 많아요. 이렇게 구글리파이 JS 플러그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웹팩에서 나온 이 dist.bundle.js가 dist/bundle.js 파일이 어글리파이 JS를 통해서 트랜스파일링이 되겠죠.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시다. 설정이 너무 많네요, 진짜. 솔직히 이게 다 뭐 하는 건가 싶으시죠? 그래도 이제 딱 한 단계만 더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올 겁니다. 이제 뭔가 몇 가지 도구를 설치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npm install
웹 웹팩 바벨 폴리필 하고 또 concurrently 하고 모드 스타틱 이 두 가지를 설치합니다. concurrently는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여러 가지 한 가지 이상의 프로세스를 병렬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도구고요. 모드 스타틱은 그냥 단순한 웹 서버예요. 웹 서버 그냥 실행하면은 뭐 로컬 호스트에서 바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json을 열어서 이 스크립트 폴더에 스크립트 필드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빌드는 스타트 스타트는 잠시만요. 스타트는 이렇게 넣어줄 경우 npm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면 예를 들어서 끝났네요. npm run build 라고 하면 여기서 빌드라고 했죠. 이거는 커맨드 라인에서 웹팩을 실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요. 또 왜?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웹팩 그래서 이렇게 빌드를 하면은 또 왜? 여러분 이래서 생방송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최대한 생방송을 피하세요. 잠시만요. module.export 여러분 이래서 생방 위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시 빌드를 해보죠. 이런 식으로 빌드를 진행하면은 또 왜? 죄송합니다. 제가 설치를 안 했어요. install 탭 앞에 보더 심장이 쫄깃쫄깃하시죠? 저는 그보다 한 3배쯤 더 쫄깃쫄깃합니다. 이렇게 다시 런 빌드를 하면은 네, 웹팩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정말 아휴. 자, 이 부분에서 그럼요. 이걸로 빌드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아까 스크립트에 빌드 말고도 여기 스타트를 넣었었죠. 스타트 npm 스타트 하면은 제가 웹팩을 함과 동시에 스타틱 웹 서버를 띄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로컬 호스트 그럼 이게 바로 뜨는 거죠. no yes no 이런 식으로 자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과정만 잘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표현력이 아주 풍부하고 유지 보수도 월등히 쉬운 그런 ES6 코드를
심지어 IE8에서도 작동하는 ES6 코드를 지금 당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모 코알라님께서 찬양하신 제너레이터도 지금 당장 프로덕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마지막으로 4분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없으시죠?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하거든요. 질문 없으신가요? 아이디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에 제가 린터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갈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채팅 로그 지금 혹시 채팅 로그 제가 올려보기가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다시 그 질문 드릴 수 있나요?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타입스크립트는 아무래도 이게 ES6가 대두되기 전에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거 만든 언어인데요. 일반 자바스크립트에 타입 시스템을 더하고 거기 좀 더 여러 가지를 추가한 뭐 그런 언어입니다. 사실 전 잘 몰라요. 그냥 ES6 쓰세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광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슬랙 아이디는 현우고요. 기타브는 여기, 그리고 미디엄은 여기입니다. 다들 한 번씩 구독하시면은 제가 신시간 시간 날 때마다 약을 팔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될 겁니다. 아니요, 타입스크립트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ES6 확장은 아니에요. 이게 ES5 확장이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ES6로 가면서 뭐 그 데코레이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몇몇 문법이 약간 조금 다르게 구현된 게 있거든요. 타입스크립트에서. 여러분 정말 쉬운 발표 아닌가요? 아주 간결합니다. 자,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니폴님께 이제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